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인천공항 귀국장 새벽 1시. 민수의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20년 살던 우리 집을 왜 팔아버리셨어요? 유럽 6박 7일 여행을 단 하루 만에 접고 돌아온 아들 부부. 그들을 맞이한 건 차가운 공항 공기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집 열쇠였다. 엄마 정말 미치신 거예요. 지영이 캐리어를 내팽개치고 주저앉았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움켜쥐었다. 72세 옥부는 그저 담담히 이들을 바라봤다.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 35년 아들, 10년 며느리와 쌓아온 모든 것. 옥부는 한마디로 정리했다. 이제 너희는 너희 알아서 살아라. 그리고 다신 찾지 마라.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던 아들의 울부짖음. 하지만 옥분에게 후회는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년 함께 산 가족이 왜 이 지경까지 온 걸까? 이 이야기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옥분 72세. 남편이 떠난 지 7년. 아들 민수 부부와 함께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옥부는 깨달았다.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걸. 같은 집에 살지만 이미 그들의 일상에서 사라진 그림자. 가족 회의에서 빠지고 명절 계획에서도 빠지고 여행에서도 빠졌다. 나는 정말 이 집 가족이 맞나? 옥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물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나요? 가족인데 가족 같지 않은 순간. 함께 사는데 혼자인 느낌. 오늘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7년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온 기록입니다. 왜 그녀는 그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 선택 뒤에 어떤 대가가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관계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답을 찾으실 겁니다. 새벽 5시 30분. 옥부는 4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시간에 일어났다. 거실을 지나며 아들 부부 방문을 슬쩍 봤다. 여전히 조용했다. 민수는 8시, 지영은 7시에 일어났다.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창밖을 내다봤다.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이웃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국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예전엔 이 냄새만으로도 남편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이제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옥부는 오늘도 3인분을 준비했다. 식탁을 차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다. 소리는 작게 줄였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들 부부가 깰까 봐. 7시 20분. 지영이 나왔다. 어머니, 커피 있어요. 인사도 없이 첫마디였다. 옥분이 차려놓은 식탁은 보지도 않고 인스턴트 커피를 탔다. 아침 차려놨는데 좀이라도 먹지. 저희는 간단히 먹을게요. 민수 오빠도 바빠서. 지영은 커피컵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옥분은 혼자 아침을 먹었다. 3인분 중 2인분은 그대로 남았다. 9시 30분. 택배가 도착했다. 또 처가에서 온 선물이었다. 지영의 어머니가 보낸 건강식품과 반찬들. 일주일에 이번씩은 꼭 왔다. 우리 엄마가 또 보내셨네요. 지영이 기뻐하며 택배를 뜯었다. 민수도 나와서 함께 확인했다. 어머니 정성이 대단하시네. 우리 엄마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민수가 옥분을 쳐다보며 말했다. 농담 같기도 진담 같기도 했다.
옥부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자신도 예전엔 큰아들, 둘째 아들, 며느리들에게 이것저것 챙겨보냈었다. 하지만 이젠 누굴 챙겨야 하는지 헷갈렸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거든요. 처가 식구들이랑. 어디로? 유럽으로요. 지영이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제대로 모신 적이 없어서. 사돈어른 모시고 가는 거니 나도 같이 가면 되겠네. 순간 지영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얘기했잖아요. 사돈어른 건강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좀 쉬셔야죠. 집도 좀 봐주시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그때 같이 가요. 그리고 어차피 구경 많이 할 건데 오래 걸으시기도 힘드시잖아요. 옥분의 가슴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꽂혔다. 그래. 나는 어차피 가자고 해도 다리가 아파서 안 갈 생각이었다. 그날 밤 옥분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다. 지영이 부산하게 여행 준비를 시작한 거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주문하고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 정리했다. 처가 식구들과 계속 전화 통화를 했다. 엄마, 아빠 혈압약은 챙겨드렸어요. 유럽은 의료비가 비싸다던데. 걱정 마. 다 챙겼다. 그리고 민수가 여행자 보험도 가족 것까지 다 들었어.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따뜻했다. 옥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다. 언제 자신을 저렇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러본 적이 있었나. 오후엔 처가 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왔다. 손에 큰 보따리를 들고. 지영아, 유럽 가서 먹을 김치랑 고추장 챙겨왔다. 그리고 이서방 영양제도. 엄마 정말 고마워요. 지영의 목소리엔 진짜 고마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옥분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톤이었다. 처가 어머니는 저녁까지 함께했다. 지영이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다. 옥분이 평소에 차리던 것보다 훨씬 풍성했다. 고기도 굽고 나물도 여러 가지. 우리 사위가 정말 효자네. 이런 여행 보내준다고 하고. 저희가 뭐요.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시니까 가족들이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야죠. 옥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 대화를 들었다. 가슴 한편이 묵직해졌다. 거실 테이블 위 달력을 봤다. 빨간 펜으로 여행 날짜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주가 자신의 생일이었다. 73번째 생일. 작년엔 민수가 작은 케이크라도 사왔었다. 올해는 여행 때문에 아예 잊혀질 것 같았다. 그래도 괜찮아. 애들도 아니고 생일이 뭐 그리 중요한가. 혼자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이 아려왔다. 다음 날 아침 거실 서랍을 보니 메모가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미리 써놓은 것 같았다. 엄마, 우리 일주일 동안 여행 갑니다. 병원 약속 있으시면 혼자 좀 다녀오세요. 응급 상황 생기면 큰형이나 둘째 형한테 연락하시고요. 마이너스 민수. 옥부는 그 메모를 한참 바라봤다. 혼자 다녀오세요라는 말이 유독 마음에 걸렸다. 메모 아래엔 지영의 글씨로 추가 메모가 있었다. 어머니, 화분에 물 좀 부탁드려요. 값비싼 거라 하루에 한 번씩 꼭 줘야 합니다. 식사 잘 챙겨 드시고요. 반찬 없으면 라면이라도 꼭 끓여 드세요. 똑같은 메모인데도 지영의 건 왠지 다른 느낌이었다. 은근히 빗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날 오후 옥부는 동네 병원에 갔다. 정기 검진 날이었다. 평소엔 민수가 함께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도 같이 들었는데 혼자 가니 어색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아들이 바빠서요. 그럼 검사 결과는 언제 들으러 오실 건가요? 제가 혼자 와서 들을게요. 집에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옥부는 아들 가족의 생활 패턴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다. 민수는 매일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어깨는 늘 처져 있었고 현관문 여는 소리도 힘없었다. 그런 민수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는 건 지영이었다. 오빠 오늘도 힘들었지? 우리 아빠가 또 연락 왔는데 오빠 걱정하신대. 지영은 민수의 정장 재킷을 받아들며 어깨를 주물러 줬다. 장인어른이 뭐라고 하시던가. 요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신대. 그래서 이번 여행으로 좀 쉬어가라고 하시더라고. 옥부는 부엌에서 이 대화를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도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굳이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괜히 부담만 될 것 같아서. 역시 장인어른이 이해가 깊으셔. 저녁을 먹으면서도 대화는 주로 처가 이야기였다. 장인어른의 건강, 처가 어머니의 근황, 처남의 취업 준비. 그런데 어머니는 요즘 혈압약 잘 드시고 계신 거예요. 지영이 물었다. 그러게. 엄마 요즘 혈압은 어때요? 민수가 뒤늦게 옥분을 쳐다봤다. 괜찮다. 약도 잘 먹고 있고. 그럼 다행이네. 우리 아버지는 약 먹는 걸 자꾸 까먹으셔서 엄마가 매일 체크하신대. 우리도 좀 더 신경 써야겠네. 하지만 그 말뿐이었다. 그날 밤 옥부는 자기 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봤다. 남편이 남겨준 것과 자신이 모아둔 것을 합쳐도 많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이 집 명의는 자신이었다. 남편이 죽기 전 상속을 정리해뒀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막내한테 물려주겠다고 했지만 옥부는 혼잣말을 하며 부동산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다.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었다. 새벽 1시. 옥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로 나왔다. 그때였다. 민수 방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여행비 괜찮을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걱정 마. 우리 아버지께서도 조금 보태주신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있겠어? 그래도 장인어른이 몸도 안 좋으신데. 그러니까 더 빨리 가야 하는 거잖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잠시 침묵. 그런데 우리 엄마는 정말 괜찮을까? 혼자 일주일 동안. 오빠 엄마는 워낙 독립적이시잖아. 그리고 큰형이나 둘째 형도 있고. 우리가 없다고 뭔 일이 생기겠어? 옥부는 그때 깨달았다. 민수에게 자신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돼 있었다는 걸.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정작 옥분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웠고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었다. 옥분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다. 하지만 계속 대화가 들렸다. 새벽 3시. 옥분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집안을 둘러봤다. 20년간 살아온 이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그때 갑자기 명확한 생각이 들었다. 이들한테 나는 도대체 뭘까? 꿈속에서 남편이 말했던 것 같았다. 옥분아,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옥부는 그 순간 결심했다. 여행 이틀 전인 수요일. 옥부는 오전 일찍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갔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집 시세 좀 알아보려고. 젊은 공인 중개사가 컴퓨터를 켰다. 이 아파트 단지네요. 요즘 많이 올랐어요. 평수가 어떻게 되시죠? 34평이요. 그러면 지금 시세로는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직원이 보여준 금액을 보고 옥부는 깜짝 놀랐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있었다. 정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이 동네가 개발 계획도 있고 교통도 좋아져서요. 혹시 급하게 팔려면 어느 정도에 나갈까요? 급매라면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나가겠죠. 그래도 이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 옥분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 많은 돈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게 새삼 실감났다. 집에 도착하니 지영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고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어. 그날 밤 옥부는 자기 방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도장을 꺼내 한참 바라봤다. 다음 날 목요일 오전. 옥부는 다시 부동산을 찾았다. 어르신 어제 오신 분이시죠? 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앉으세요. 어떤 걸 더 알고 싶으시죠? 만약에 말이에요. 정말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 얼마나 빨리 될까요? 아, 급매 말씀이시군요. 조건이 좋으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해요. 특히 이 동네 아파트는 워낙 인기가 좋아서요. 옥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매물로 내놓으면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 와서 직접 보러 오시고요. 마음에 들어 하시면 계약하는 거죠. 요즘은 현금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더 빨라요. 혹시 내일부터 매물로 내놓으면 어떨까요? 내일부터요? 그럼 오늘 계약서 작성하고 사진 촬영해야 하는데 가능하세요? 옥부는 잠깐 망설였다. 일단 생각해 볼게요. 그러세요.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나중에 문제될 수도 있거든요. 제 명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 일이죠. 옥분의 목소리엔 평소에 없던 단호함이 있었다. 1시간 후 옥분은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왔다. 도장과 등기부등본을 들고 결정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30분이 걸렸다. 옥부는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 매물 사진을 찍기 위해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와,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오후 2시부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어르신 벌써 새 팀이 보러 오고 싶다고 연락 왔어요. 언제 시간 되세요? 언제든 괜찮아요. 첫 번째 구매자가 온 건 오후 3시였다. 30대 부부였다. 정말 급매 맞나요? 가격이 너무 좋은데. 저녁 6시 부동산에서 전화가 또 왔다. 어르신 대박이에요. 벌써 8팀이나 관심 보이고 있어요. 내일까지 결정하겠다는 분도 3분이나 되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갑자기 실감이 났다. 정말로 이 집이 팔리고 있다는 게. 다음 날 금요일 오전 10시. 계약이 끝났다. 50대 현금 매수자와 좋은 집 감사합니다. 잘 살게요. 악수를 하는 순간 옥부는 정말로 이 집의 주인이 아니게 되는구나 싶었다. 하지만 아쉽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민수였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다급했다. 왜 그러니? 형이 연락 왔는데 우리 집을 팔았다고 하던데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팔았어. 뭐라고요? 정말 팔았다고요? 응. 어제 계약했어. 전화 너머로 민수가 헉헉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우리 집을 정말로 팔았다고요? 장난이 아니야. 정말 팔았어.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스피커폰으로 바꾼 모양이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했어. 어머니의 집이긴 하지만 저희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는 나한테 말했니? 유럽 여행 갈 때.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건 여행이잖아요. 집을 파는 거랑은 다르죠. 나한테는 똑같아. 너희가 나를 빼놓고 결정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빼놓고 결정했어. 엄마, 정말 미치신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어졌다고요. 너희는 처가에 가면 되잖아. 거기서 그렇게 환영받는데. 지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우리 지금 당장 돌아가요. 돌아와봤자 이미 늦었어. 계약도 끝났고 다음 주에 열쇠 넘겨줘야 해. 엄마, 제발 계약 취소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어. 그리고 나는 후회하지 않아.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라고 하세요? 각자 알아서 해. 이제 다 큰 어른들이잖아. 옥부는 전화를 끊었다. 이틀 후 새벽 4시. 요란한 벨소리에 옥분이 잠에서 깼다. 현관문을 열자 민수가 캐리어를 끌고 올라오고 있었다. 뒤에 지영도 보였다. 둘 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밤새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엄마. 민수가 옥분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일찍이요? 엄마가 우리 집을 팔아버렸는데 여행이 무슨 소용이에요? 지영이 울음을 터뜨리며 캐리어를 내팽개쳤다. 들어와서 얘기해라. 거실에 앉자마자 민수가 다시 소리를 냈다. 엄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계약도 했고 계약금도 받았어. 엄마, 아직은 괜찮잖아요. 계약 취소하면 이미 끝났어. 지영이 더 크게 울었다. 어머니,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하세요. 옥부는 차를 한 잔 마셨다. 너희한테 물어볼 게 하나 있어. 네? 7년 동안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민수가 머뭇거렸다. 그건 당연하죠. 당연해? 옥분이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명절은 몇 번이나 처가에서 보냈지. 그건 처가 형편이 어려워서. 내 생일은? 민수가 입을 다물었다. 작년 내 생일 기억하니? 기억 안 나요. 올해는?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너희 여행 다음 날이었어. 73번째 생일. 지영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동안 내가 해준 밥은 몇 끼나 먹었니? 많이 먹었죠. 그럼 너희가 나한테 해준 밥은? 침묵. 처가 어머니가 보낸 반찬은 일주일에 몇 번 왔지? 두세 번요. 내가 만든 반찬은? 항상 있었어요. 맞아. 항상 있었어. 공기처럼. 그래서 고마운 줄도 몰랐지.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7년 동안 혼자였어.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마저 나를 혼자 내버려뒀어. 저희가 어머니를 내버려뒀다고요? 같은 집에서 살았잖아요. 지영이 항변했다. 같은 집에 산 게 가족이야. 그럼 하숙생도 가족이네. 어머니, 너희는 나를 하숙생 취급했어. 집세도 안 받는 하숙생.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미 7년이 지났어. 엄마. 너희가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옥분이 한 문장 한 문장 또박또박 말했다. 여행 계획 세울 때 내 이름도 적었겠지. 명절 때 처가만 가지 않았겠지. 내 생일도 기억했겠지. 내가 병원 갈 때 함께 갔겠지. 지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그럼 어머니는 저희가 죽기를 바라세요. 갈 곳도 없는데. 죽지는 않겠지. 처가도 있고 돈도 벌고 있잖아. 처가에 눌러 앉으라는 말씀이에요. 나도 7년 동안 눌러 앉아 있었잖아. 내 집에서. 그 말에 지영이 완전히 무너졌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렇게 못됐나요? 정말 그렇게 나쁜 며느리, 나쁜 아들이었나요? 나쁘지는 않았어. 옥분이 잠시 침묵했다. 그냥 나를 잊었을 뿐이야. 6개월이 흘렀다. 옥분은 작은 원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집을 판 돈의 일부였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자유로웠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는 것부터 저녁에 TV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는 것까지. 모든 게 자신의 것이었다. 특히 이웃 어르신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즐거웠다. 매일 오후 3시면 아래층 경로당에서 만나 화투도 치고 수다도 떨었다. 옥분 씨 아들한테서 연락 와요. 단골 화투 상대인 김할머니가 물었다. 요즘 매일 문자 보내더라고. 그럼 다행이네. 철이 들었나 봐. 민수의 문자는 처음엔 형식적이었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여봤어요. 엄마가 해주신 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엄마, 빨래하다가 양말 색깔이 빠져서 속옷이 다 핑크색이 됐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옥부는 피식웃곤 했다. 한 달 후 민수에게서 특별한 연락이 왔다. 엄마, 저희랑 점심 한번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왜?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옥부는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을 잡았다. 동네 식당에서 만났다. 민수와 지영 모두 많이 야위어 있었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앉아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저희. 민수가 말을 꺼냈다.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철없었는지. 그래? 네. 혼자 살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요. 지영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옥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엄마, 그래서 말인데.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정말 달라졌어요. 이번엔 제대로 모실게요.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다. 옥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희가 달라진 건 혼자 살아서야.
나랑 같이 살아서가 아니야. 엄마. 같이 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민수야. 옥분이 차분하게 말했다. 난 이제 편해. 혼자 사는 게 좋아. 아무도 눈치 안 보고 내 시간대로 살 수 있어. 하지만 너희도 너희대로 살아. 각자 독립해서. 그럼 저희는 영영 엄마를 못 보는 건가요? 지영이 울먹였다. 자주 보면 되지. 이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지만 그게 건강한 거야. 옥분이 단호하게 말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해. 너무 가까우면 상처만 주게 돼.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알겠어요, 엄마.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고마워. 그 후로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옥분을 찾아왔다. 지영도 함께. 반찬도 가져오고 산책도 함께 했다. 하지만 다시 같이 살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옥분도 민수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 거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옥분은 경로당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옥분 씨 후회 안 해요. 집 한 거. 하나도. 옥분이 웃으며 대답했다.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거든. 무슨 말이에요?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다. 옥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다. 나는 잘했어. 그 선택이 극단적이었을지 몰라도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거였다. 이제 옥분은 자유로웠다. 그리고 민수는 어른이 되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게 가족이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가족이란 이름으로 자신을 잃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은 누군가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진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경계 속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